들어두면 점점 상식이 풍부해지는 트렌드 지식. 예, 오늘은 며칠 전부터 이제 뜨겁게 인터넷 언론을 다루었던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11일에 발표했죠. 검수완박법에 대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뭐 검수완박 법안이 뭐 무력화될 수 있다, 막 이런 이제 내용들이 되게 지금 뜨겁게 막 언론을 달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신문 기사 보면은 한동훈 시행령 꼼수 법으로 축소한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려고 한다,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기사부터 뭐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막는다라고 하는 좀 한동훈 장관에게 대한 좀 우호적인 기사, 뭐 또 보면은 뭐 법무부 개정 검찰청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약간 객관적인 뭐 이런 언론 기사까지 제가 인터넷에서 슬쩍 훑었는데도 되게 관련된 기사가 많아요. 이게 엄청나게 이제 뜨거운 법안인 거고,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뭐 이런 여론에 뭐 아주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오늘 이제 아침에 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아내도 어느 정도 자세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도대체 이 법무부 이 대통령령 시행령 개정안이라는 게 뭐기 때문에 이게 검수완박 법안이 무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시행령이고, 또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혹시 궁금해한다면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검수완박 법안이 무력화되는 이유를 한번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검찰과 경찰의 역할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경찰과 검찰은 역할이 어느 정도 좀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떤 범죄가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자, 범죄가 발생하면은 그 범죄에서 범인이 누구고 증거는 뭐가 있고 범죄가 어떻게 전개가 됐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게 이제 경찰입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를 담당을 하고, 자,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 내용이 이제 보니까 얘가 범인이고 요러 내용이고 증거는 이러이러하다라고 검찰에 넘기게 되면은, 검찰에 넘기는 걸 우리가 약간은 좀 유식한 법률 용어로 송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이제 검찰에 있는 검사는 이 경찰의 수사 내용을 이제 판단해 봅니다. 범인이 얘가 맞는 것 같고, 증거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 새끼 나쁜 놈이네. 자, 그러면은 이제 검사가 이걸 갖고 법원에 있는 판사에게 얘가 나쁜 놈 맞으니까 얘한테 벌을 주세요라고 형사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면은 뭐 기소라고 표현을 기소 또는 뭐 공소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소를 이제 검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은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담당을 하고, 그 범죄에 대한 기소, 얘 벌 주세요라고 이제 재판을 청구하는 거는 이제 검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형사 사건 내에서 경찰하고 검찰의 역할이에요.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좀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떠냐면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을 하는데 그 경찰 수사를 갖다가 다 검찰한테 좀 지휘를 다 받아왔습니다.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부당거래 같은 영화 봐도 나오잖아요. 보면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파워 게임을 하면은 누가 더 힘이 세냐? 검찰이 더 힘이 세요. 검사가 이렇게 서 있고 지금 경찰이 이제 무릎을 꿇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영화나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사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하지만은 그 수사 과정에 검찰이 다 개입을 하고 검찰이 다 지휘를 하는 겁니다. 수사를 개시하는 것부터 수사를 종결하는 것까지 전부 다 검찰이 지휘를 하다 보니까 경찰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아니, 우리가 수사를 다 전담을 하고 있는데 왜 모든 수사 과정에 다 검찰이 개입을 하냐? 검찰 너희는 그냥 우리가 수사해가지고 검찰에 넘기면은 검찰 너희가 기소만 담당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이 수사라는 게 상당히 높은 어떤 법률적인 지식과 또 실무 경험이 필요한데 경찰 너희는 그런 경험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법시험 패스한 우리 똑똑한 우리 검사의 지시와 지휘를 받아서 너희가 수사를 하는 게 맞아. 라는 이제 양측의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면서 오랜 세월 이 검찰과 경찰의 이 수사 권한에 대한 조정 문제가 오랫동안
다퉈왔던 거죠, 그렇죠? 검찰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제 수사에 대한 여러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주기 싫은 거고, 경찰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검찰로부터 지시받고 감독받고 간섭받아야 되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수사권을 가져오고 싶은 거고, 요런 이제 파워 게임 속에서 이제 뭐 국민들의 여론까지 개입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검찰이 너무 오랜 세월 힘이 강력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검찰에 의한 여러 가지 뭐 부패들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검찰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경찰이 어떤 범죄를 수사해가지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이걸 갖다가 법원에다 뭐 하지 않아 버리면, 기소하지 않아 버리면은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대로 기소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 분노하고, 야 이럴 거면은 검찰 힘을 빼라. 검찰 힘 빼서 수사권은 경찰한테만 전담해서 주도록 하고, 그리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막 강력하게 주장돼 왔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수사권이 계속해서 조정돼 옵니다. 뭐 여러 번 뭐 조정돼서 수사 개시권은 뭐 경찰한테 넘어갔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2020년에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좀 확립이 되면서 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검사가 갖고 있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이제 협력 관계로 설정이 돼요. 동등한 관계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거는 뭐 지금 범죄가 아닌데 싶어도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 종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항상 검찰의 지시를, 허락을 구해가지고 이제 그 수사 종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경찰에게 좀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이 됐어요. 그 6대 범죄가 이제 뭐냐면 여기는 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위, 뭐 공직자 관련 범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방위 사업 범죄,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 요 6가지 범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범죄들은 다 이제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검찰의 힘을 좀 빼고 경찰이 많은 이제 권력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억하면 되는 건 뭐냐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힘이 좀 많이 줄었고 경찰의 힘이 좀 많이 강해졌다. 뭐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맞아지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검수완박이 줄임말이에요. 검찰이 갖고 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가는데 적어도 여기는 공직자, 부패, 경제, 방위사업, 선거, 대형 참사 요 6개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거기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검찰은 여기는 6개 범죄도 전부 다 수사하지 마. 모든 수사는 경찰이 다 전담할 테니까 검찰은 오로지 기소만 담당을 해. 기소 전문 기관으로만 검찰은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수사는 무조건 경찰이 하게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의 힘을 왕창 빼버리자. 이게 이제 검수완박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여론도 많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은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에 찬성하는 비중이 46.3%로 더 높긴 해요. 근데 또 좀 다르게 물어보잖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거에 찬성합니까? 물어보면은 또 반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국민들의 여론이 검찰이 너무 힘이 세니까 검찰들의 힘을 조금 빼는 거는 우리도 찬성하지만, 근데 검찰 힘을 왕창 빼버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아니 검찰이 그동안 힘을 너무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권력형 부패라든지 범죄가 좀 발생하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애들 많이 봐주는 그런 식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그런 게 또 있었다면은 검찰이 갖고 있는 힘을 조금 빼면 되는 거지.
검찰이 갖고 있는 힘을 왕창 다 빼가지고 이걸 경찰한테 다 줘버리면 옛날에 검찰이 저질렀던 그런 잘못들을 경찰이라고 저지르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버리면 안 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범죄 발생했는데 뭐 어떤 마약 사범이 나왔는데 마약 사범이 알고 봤더니 있는 권력층의 자제가 마약을 투여했다. 근데 이걸 경찰이 딱 보고는 이거는 뭐 좀 있는 집 권력자 국회의원의 자제니까 이건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종결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제대로 정의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또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검찰 힘 빼는 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조금 무리수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여론이 있지 않았나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에는 조금 검수완박이 좀 바뀌게 돼요.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뭐 결정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원래는 검수완박 법안이 뭐 다 뺏어버리려고 했거든요. 전부 다. 이 검찰이 갖고 있는 직접 수사권을 전부 폐지해버리려고 했는데 바뀌게 돼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걸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을 보면은 뭐 되게 복잡한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허점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은 막 야당은 엄청 반대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막 이제 민주당은 좀 무리하게 빠르게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그때가 이제 대통령이 바뀔 타이밍이었거든요.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대통령에게는 또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게 돼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 이거 법안에 반대 이렇게 되면은 검수완박 법안이 다시 무효가 돼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막 무리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막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민주당이 빠르게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론이 자꾸 이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하는 여론. 검수완박을 왜 이렇게 대통령이 임기 내에 처리하려고 하냐? 좀 무리수 아니냐? 20대 59.7% 반대, 30대 61% 반대, 40대 49.5% 반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민주당도 조금 당시에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내용이 좀 많이 수정돼서 이제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통과가 되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은 검수완박 법안이 이제 중요하게는 두 가지거든요. 형사소송법이란 것과 검찰청법이라는 건데 그 검찰청법 제4조에 보면은 자 어떤 범죄를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냐? 자,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원래는 여기에 이 등이 아니고 원래는 중이었어요. 부패 범죄랑 경제 범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를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다. 요거였는데 요걸 이제 막 빨리 추진을 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다 보니까 막 국민의힘이 너무 반대하게 되면 자꾸 시간 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야 중이란 글자를 등으로 바꿔줘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래 알았어 빨리 통과시켜야 되니까 바꿔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요 중을 등으로 바꿨어요. 요 한 글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우리나라 법의 체계는 제일 최상의 헌법이 있고 그 밑에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 등이 정하는 이제 명령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거를 대통령 시행령이라 그러는데요. 자, 이 시행령을 가지고 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법률은 조금은 포괄적으로 만들어져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은. 그러니까 법률이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보면은 이 검찰청법은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검사가 어떤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냐라고 정할 때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라 라고 정해놓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밑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이제 넘긴 겁니다. 위임을 한 거죠. 그 위임을 하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럼 우리는
대통령령으로 이 입법부에서 정한 법률이 위임한 대로 우리가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정해볼게. 어떠한 범죄들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볼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자, 우리가 보니까 국회에서 정한 검찰청법 제4조에 보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범위, 범죄의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고 돼 있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등이라는 거는 이것저것 다 되는 거 아니냐.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부패범죄랑 경제범죄만 갖고 우리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린 등이니까 우리는 시행령으로 거기다가 이것저것 다 넣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범죄는 원래는 부패범죄가 요만큼이었거든요. 요걸 이만큼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범죄도 요만큼이었는데 경제범죄를 이만큼 늘리는 거예요. 이만큼 늘려보니까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원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은 이제 원래는 그 6대 범죄만 아까 수사하게 됐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6대 범죄 중에서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다 경찰에 넘기게 됐는데, 이 등이라고 하는 문구 때문에, 자, 등이니까 이것저것 등 하면은 이것저것 다 된다는 거잖아요. 시행령으로 그 다 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정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온갖 범죄를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 옛날에 검수완박 하기 전이랑 별 차이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되면은 검수완박이 무력화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이 등이라고 정해놓은 거 하나 때문에, 이게 원래는 중이었는데 이걸 이제 당시에 검수완박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킨다고 등이라고 바꾸면서, 야, 등이면은 야, 너 뭐 먹을래? 야, 오늘 저녁이 뭐냐라고 물어보. 오늘 저 반찬 엄마 뭐 했어? 하니까 오늘 저녁에는 반찬이 말이지 김치찌개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 뭐 소불고기 등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나름이잖아요. 뭐 소시지 볶음이 있을 수도 있고 진미 볶음이 있을 수도 있고 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깍두기 있을 수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검찰의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뭐예요? 근데 상위법인 국회 법률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고 해놓고는 세부적인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다라고 위임을 해놓으니까, 이제 법무부에서는 자, 그럼 등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할게요 하고는 등은 어디다? 여기 있는 거. 이따만큼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따만큼 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야.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무진장 많이 다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검수완박 무력화 뭐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누구 말이 옳냐?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이제 주장이 서로 다르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이 검수완박에 관련 검수완박 법안, 정확히는 검수완박 과정에서 검찰청법의 원래 내용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였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빠르게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해두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야, 중과 등은 실질적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줄여놓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다시 왕창 늘리는 거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다. 하위법인 지금 대통령령이 상위법에 있는 국회 법률을 지금 침해하는 거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는 아니다. 뭐뭐 등은 시행령이 알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정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이라고 했으니까 그 등에 뭐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그냥 정하라는 거 아니냐. 위임해서 입법을 위임했으니까 우리는 그 위임받은 권리에 따라서 우리는 입법을 하겠다, 시행령으로. 이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계약서상에는 문구대로 하겠다라는 거고, 여기는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도 그 뜻이 그게 아니질 않냐, 뭐 그런 주장인 거죠, 서로. 자,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뭐 법률 쿠데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민주당이 하려면 이제 이걸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어쨌든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
다시 국회를 열어가지고 이 등이라고 돼 있는 걸 다시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이걸 다시 중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중으로 다시 바꾸면은 다시 검수완박 법안이 다시 살아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걸 바꾸잖아요? 바꿔봤자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이걸 민주당이 이게 등을 갖다가 중으로 다시 바꿔서 다시 국회를 통과시켜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한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겠죠. 거부하면 이게 다시 국회로 빠꾸가 돼요. 빠꾸되면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는 전체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 법률안이 다시 통과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등을 중으로 바꿔봤자 대통령이 거부해버리면 이걸 사실상 등을 중으로 바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방법은 뭐냐? 2024년에 있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뭐 전체 국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 돼요. 압승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이거 바꿀 수 있겠지만은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헌정사상 특정 정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던 적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어려울 것 같고 뭐 어쨌든 법무부는 이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시키겠죠, 그렇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결론 뭐냐? 자, 법무부는 이제 이달 29일 날 시행령 개정을 예고해서 다음 달에 검수완박 법이 이제 발효가 될 때 그때 그 발효에 맞춰서 검사의 원래는 이제 수사 범위가 줄었어야 되는데 준 걸 다시 늘려버리는 거죠.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기로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검사의 수사 범위가 원래대로라면 이제 경제 범죄하고 부패 범죄로만 줄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다시 이 시행령을 통해서 왕창 늘린 거죠. 왜냐면 법에 등이라 돼 있었으니까. 등에는 이것저것 다 있다면서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검사의 수사 범위가 왕창 늘어나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검수완박 법안은 사실상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럼 뭐 민주당 억울하면 뭐 할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계약서든 법이든 문구대로 돼요. 항상 글자 적어놓은 대로. 항상 문구를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문구가 글자 그대로 적힌 게 답이지 뭐 뜻이 그게 아니었다, 맥락이 그게 아니었다로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거나 뭐 계약서 쓰거나 할 때는 항상 문구를 꼼꼼하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